과거에 바나나는 국내에서 구하기 어렵고 굉장히 귀한 과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수입이 쉽게 이루어지면서 가장 저렴하고 흔히 구할 수 있는 과일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바나나에 관해 소개해드릴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특히 바나나는 두꺼운 껍질 안에 과육이 있어 대부분 바나나는 씻어 드시지 않는 게 보통인데요. 하지만 두꺼운 껍질에 쌓여 있는 바나나도 그냥 먹을 경우 잔류 농약이나 세균을 같이 먹을 위험이 매우 크다고 합니다. 또 바나나를 아침 공복에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참 많은데요. 과연 어떤 것이 맞는 말일지 오늘 바나나에 대한 궁금증을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바나나를 가장 안전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바나나는 열대과일로 절대 다수가 수입품인 과일입니다. 그렇기에 바다를 건너 와야 하는데 실제로 대량 수입되어 들어온 바나나를 보면 보존제와 같은 각종 약품에 상당수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과일이다 보니 농약을 사용해서 재배하는 구조일 텐데 세척 작업을 진행하고 수입되겠지만 잔류 농약도 상당 부분 존재하게 됩니다. 우리 식약처에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겠지만 아무래도 수입되는 유통 과정 중 농약이나 세균 먼지 등 이물질이 오히려 더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바나나 껍질은 아무래도 농약이나 약품 등에 의해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나나는 껍질을 제외한 알맹이 과육만 먹으니까 상관이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손으로 껍질을 벗겨야 하기 때문에 손에 이런 성분들이 어쩔 수 없이 묻어 꼭 세척을 하고 먹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나나 세척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바나나를 50도의 물에 2분 정도 담갔다가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하는데요. 50도의 온도는 채소와 과일의 세포막이 망가지지 않는 한계 온도이기 때문에 여러 채소에도 사용되는 세척법인데요. 특히 시든 채소를 되살리는 방법으로도 유명한 방법입니다. 50도의 물에 담그면 기공이 열리면서 순간적으로 물은 흡수하고 표면에 묻어있던 농약과 이물질들은 배출하게 되는데요. 이때 순간적으로 물을 흡수하면서 채소나 과일의 수분을 공급할 수 있어 특히 시든 채소를 되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0도의 물에 세척하는 것이 세균을 가장 크게 감소시켜주는 온도라고 합니다. 50도의 물을 만드는 방법은 온도계 없이도 간단한데요. 끓는 물이 약 100도이기 때문에 끓는 물과 찬물을 1대1로 섞으면 50도 정도의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50도 물에 바나나를 담그고 약 2분 동안 살살 흔들면서 씻어준다면 식품 보존제, 잔류 농약과 세균 이물질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바나나의 줄기 부분은 수입과 유통 과정에서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량의 보존제와 방부제가 묻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 쪽부터 바나나를 2cm 정도를 잘라내는 것이 좋다고 하니 바나나 드실 때 꼭 기억하셔서 잘 씻어 안전하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나나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하나가 아침 공복에 먹으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야기인데요. 바나나에 함유된 다량의 마그네슘이 공복인 상황에 체내로 흡수되면 심혈관에 무리를 주기 때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나엔 마그네슘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을까요? 바나나 100g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은 35mg인데요. 일반적으로 바나나 한 개의 무게가 80g 정도 됩니다. 식약처가 정한 성인 남녀 하루 마그네슘 권장 섭취량은 370mg 정도이기 때문에 바나나 한 개 정도 먹는다고 혈중 마그네슘 함량이 급격히 상승하지 않습니다. 다른 음식도 찾아봤는데요. 100g 기준으로 아보카도의 마그네슘 함량은 48mg, 검은 콩은 120mg으로 바나나보다 더 높은 음식들이 다량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나나를 공복에 먹는 걸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나 드실 때 초록색 바나나부터 검은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까지 숙성 정도에 따라 맛도 다른데요. 맛뿐만 아니라 영양도 달라지기 때문에 먹는 사람에 따라 익히는 정도를 달리해서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럼 어떤 상태의 바나나를 먹어야 바나나가 가진 뛰어난 효능을 배로 얻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노랗게 잘 익은 바나나보다 조금 덜 익은 녹색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색 바나나에는 착한 탄수화물로 불리는 저항성 전분이 잘 익은 노란색 바나나보다 20배 이상 함유되어 있으며 혈당 지수도 30으로 노란색 바나나의 절반 수준입니다. 저항성 전분은 포도당으로 구성된 일반 전분과는 달리 식이섬유가 90% 이상으로 포만감 유지에도 뛰어납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덜 익은 바나나를 매일 섭취한 경우 대장암 발병률이 낮았으며 전반적인 장 건강이 크게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녹색 바나나는 조금 덜 익어서 노란색 바나나보다 맛은 떨어질 수 있지만 다이어트나 혈당, 장 건강을 위해서 꾸준히 섭취하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녹색 바나나만 좋고 잘 익은 바나나는 건강에 별로 좋지 않은 걸까요? 잘 익은 바나나만의 장점이 있는데요. 바로 소화입니다. 바나나가 잘 익으면 저항성 전분이 줄어들면서 소화가 쉽고 더욱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소화에 문제가 있거나 배에 가스가 자주 차는 경우에 노란색 바나나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잘 익은 바나나는 앞서 말씀드린 착한 탄수화물인 저항성 전분은 줄어들고 포도당, 과당 같은 당분이 증가되어 있어 평소에 당이 있으신 분들은 과다 섭취 시 혈당 상승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성인의 바나나 1일 권장 섭취량은 2개로 잘 익은 바나나 100g에는 12g의 당이 함유되어 있으며 혈당 지수가 과일 중 높은 편에 속하므로 당뇨가 있을 경우 하루 1개까지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란색 바나나가 좀 더 숙성되면 갈색 반점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간혹 상한 게 아닌가 걱정되기도 하는데 상한 것이 아니라 바나나 속의 당분이 더욱 증가하면서 설탕이 농축되면서 만들어지는 슈가 스팟입니다. 이렇게 갈색 반점이 생기면 바나나의 저항성 전분은 대부분 당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단맛은 가장 강할 수 있지만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은 줄어들고 혈당 지수는 더욱 증가합니다. 그래서 갈색 반점이 많을수록 혈당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바나나는 익고 달달해지게 되면 피하는 게 좋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바나나 숙성 과정에서 효소작용으로 인해 면역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일부 성분들은 증가하는 것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잘 익은 바나나도 면역력 증가나 소화 부분에서는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바나나의 숙성 정도에 따라 장단점이 생기는데 이런 점을 살펴보셔서 체질에 따라 숙성 농도에 맞춰 바나나를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바나나는 불면증 개선부터 기억력 저하 방지, 소화장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으니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하셔서 건강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대량 수입되는 과일인 바나나는 잔류 농약과 보존제 등 각종 약품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꼭 씻어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50도의 물로 세척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고 특히 꼭지 부분이 농약이 가장 많으니 잘라내고 드시는 것을 추천드렸습니다. 또한 아침 공복에 바나나에 대한 오해도 설명드렸는데요.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나의 색깔별 영양 성분과 효능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숙성 정도에 따라 바나나의 성분도 달라지니 본인의 체질을 감안하셔서 맞춰 드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